일전에 올린 경제위기 관련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민간이 소유한 중앙은행 이것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걸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빚, 부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전 인류를 지배하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작되게 됐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영국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러니까 오늘날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연준 FED의 어떤 원형이 되는 이 영국의 중앙은행의 설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실 이제 음모론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를 알아야 돼요. 역사를 알아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이 역사라는 것은 승자의 역사고 승리한 애들이 기록한 거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어떤 불리한 기록들을 많이 지웠어요. 그래서 이 강다한 사학에서 가르치지 않는 것들이 많고 또 왜곡도 많이 돼 있고. 근데 그러나 이제 어떤 파헤치면 자료가 완전히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역사적인 문헌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구하면은 우리가 어떤 진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일반인들은 좀 힘들죠. 어떤 역사를 좀 어떤 깊게 공부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작업이고, 그런 차원에서 좀 제 채널에서는 어떤 대중적인 음모론을 좀 넘어서 역사적인 맥락도 좀 간간히 설명을 드릴 생각이에요, 앞으로. 근데 이제 그래서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의 중앙은행, 이것이 어떻게 성립됐고 어떻게 기능하는가, 이것을 좀 짧게 설명드리면, 1688년에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 윌리엄 3세가 네덜란드에서 건너와서 영국의 왕이 되게 돼요. 근데 이제 얘가 건너온 다음에 이 프랑스랑 전쟁 상태에 접어들게 돼요. 네덜란드는 그 전부터 프랑스랑 전쟁 상태였고, 이제 영국에서 얘가 왕이 됐는데, 이건 사실 이제 종교 전쟁 성격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카톨릭 국가고 네덜란드나 잉글랜드는 다 이제 개신교 국가인데, 이 어떤 루이 14세랑 당시 태양왕 얘랑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고, 얘가 이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돈이 딸리니까 이 네덜란드에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유대 금융가들한테 이제 얘가 도움을 요청해요. 그래서 상당히 거액인 120만 파운드를 좀 대출해 달라, 유대인 금융가들한테 이제 이렇게 요청하는데, 이게 이제 상당히 막대한 금액이었고, 이게 사실 이제 빌려줬다가 이 유대 금융가들도 떼일 염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의 푸거가라고 있어요. 푸거가는 이제 스페인이 이제 이 영국이 본격적으로 부상하기 전에 무적 함대를 끌고 가장 강국이었죠. 이 스페인에다가 푸거가가 굉장히 많이 대출을 해줬다가 스페인이 어떤 완전히 몰락하면서 뜯겨요, 돈을 다. 실제로 뜯겨요, 금융가들이. 그러니까 이 정도 거액을 대출해줬다가 프랑스랑 전쟁에 패배하고, 또 원금도 상환 못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얘들이 굉장히 좀 우려를 했어요. 근데, 굉장히 고민하다가 굉장히 좀 기발한 제안을 하게 돼요. 영국 왕한테. 그게 뭐냐면은 전쟁을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왕실 부채 증서를 담보로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해요. 이게 현재 지폐예요, 종이돈. 그러니까 120만 파운드를 빌려줄 테니까 빌려준 대가는 연 이자 8%로 120만 파운드를 빌려주는데, 이 120만 파운드에 해당하는 액수의 은행권을 발행할 수 있게 해달라, 영국 내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윌리엄 3세 영국 왕이 그걸 이제 오케이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결국에 수립되게 되는데, 이 영국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수립할 때 이 영국에서는 사실 이제 당시에 반유대 감정이 굉장히 컸어요. 반유대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어떤 직접적으로 하기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윌리엄 패터슨이라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있던 금융인을 끌어들여갖고 얘를 이제 얼굴 마담으로 세워요, 앞에. 그래서 이제 얘가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한 걸로 모양새는 역사도 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지만, 실제로 자금을 댄 건 이제 유대 금융가들이다. 그래서 이제 1694년에 의회 입법을 통해서 영국의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이제 탄생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20년 전에. 근데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주주들 가운데 2천 파운드 이상을 이제 출자한 금융가 14명한테 이사 자격을 줘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이사. 당연히 이제 이들은 유대 금융가들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14명이 어떤 영국의 화폐 발행을 어떤 지배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 설립 1년 뒤에 이 얼굴마다 한번 내세웠던 윌리엄 패터슨, 스코틀랜드인, 얘는 이제 이사 자리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한 다음에, 이게 이제 보통 일루미나티 일하는 방식이에요. 이제 사용 가치가 끝나면은 이제 팽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쫓아내고, 이 실제로 어떤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통한 화폐 발행 제도는 이 화폐 발행과
국채를 영구적으로 묶어놓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발행하려면은 국채를 찍어야 돼요. 이런 제도는. 근데 이제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하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화폐 수요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폐는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국면에서 계속해서 화폐가 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중앙은행 구조는 부채를 통해서 화폐를 발행하는 이런 구조는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날 때마다 국채를 찍어서 화폐를 발행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구조에서는 만약에 어떤 국채를 대규모로 갚아버리면 화폐가 폐기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채를 어떤 대규모로 상환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국채를 아주 대규모로 갚아버리면 화폐가 폐기되는 그런 구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중에 유통할 화폐가 없어지기 때문에 국채를 갚으면 갚을수록 시중에 어떤 유통할 화폐가 없어지게 되는 어떤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국채를 통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또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채무를 지고 이자를 주고 계속 발행하고 이자 주고 발행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채무를 영원히 상환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자 계속 커지는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가 어떤 성장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화폐 수요가 늘어나면서 국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것에 대한 이자 수입은 고스란히 그 주식을 가진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주식을 소유한 소수의 금융가들의 어떤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 이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내야 되고 이렇게 지금 한 320년을 해왔어요. 320년을. 근데 이렇게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어떤 화폐 발행권이 있으니까 이런 자기의 발권력을 통해서 화폐를 발행한 다음에 또 이자 수익도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실물 자산들을 그리고 또 금융 자산들을 계속해서 얘네들이 이제 매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어떤 최종 대부자가 되는 거죠. 민간 은행에도 투자하고 지금 FED 연준이 하는 것처럼 그래서 최종 채권자가 되고 최종 대부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한 320년이 흐르면서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원금 자기들이 처음에 이제 그 빌려주던 원금과 이자 그 이자에 대한 이자 그 이자에 대한 이자에 대한 이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난 부를 그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주식을 소유한 애들이 갖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영국이란 나라를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라는 그 중앙은행을 소유한 주주들이 소유하게 돼요. 그런 꼴이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어떤 영국 중앙은행의 회의록, 국고위원회 회의록에서 이제 로스차일드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한 거는 1823년 6월이에요.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이제 나폴레옹 전쟁 때 이 워터루 전쟁으로 특히 이제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막대한 그 돈을 벌게 되는데 이 네이선 로스차일드가 이제 그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대주주로 그 이름이 등장한 게 1820년대 초반이고 실제로 이때부터 로스차일드가 영국을 지배했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영국의 중앙은행인 이 뱅크 오브 잉글랜드를 모델로 해서 동일한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FED 연준 미국의 중앙은행 이것의 또 대주주가 됨으로써 어떤 세계를 지배하게 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로스차일드를 비롯한 영국 그 어떤 금융가들은 이 신대륙에서 신생 독립한 미국을 동일하게 이제 영국의 이런 중앙은행 제도를 미국에도 이제 똑같이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싸움이 19세기 내내 계속돼요. 이 싸움이. 그러니까 이런 그 미국에서 중앙은행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데 없애고 막 계속해서 링컨이 이제 그린백 이런 부채 기반이 아니라 그냥 재무부가 발행하는 화폐를 발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19세기 내내 미국의 선출직 어떤 대통령들과 이 구대륙 영국이나 뭐 유럽에 있는 금융가들이 영국에 있는 중앙은행을 모델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금의 연준 이것을 만들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는 싸움이 이제 1800년대 초반부터 1913년까지 계속돼요. 그러다 이제 그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금융가들이 승리하죠. 1913년에.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이제 그 연준, FED,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그거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연준의 대주주는 이제 로스차일드고, 민간 은행이 발행하는 어떤 그 화폐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 민간 은행에 빚을 져서 달러를 찍어내는 형태가 됐고 그렇게 연준이 생긴 지 지금 이제 110년 정도가 지났다.